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딥다이브입니다. 때로는 정말 한 사람의 어떤 용기가요, 생각지도 못한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그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이신 김달성 목사님이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30대 이주노동자 진호이 씨 가명입니다만 이분의 이야기예요. 인천의 한 주물 공장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그분의 싸움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진호이 씨가 처했던 상황, 이걸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네, 이분이 E9 비자, 그러니까 비전문 취업 비자로 인천의 주물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매일같이 작업장에서 관리자들한테 욕설을 들어야 했고요. 잠자는 곳도 이게 참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움막 같은 불법 기숙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환경이 정말 열악했죠. 게다가 그 무거운 쇳덩어리, 쇳물 같은 걸 계속 다루다 보니까 허리까지 다치신 거예요. 일하다 다치신 거네요. 네, 업무상 재해죠. 그런데 이걸 산재로 인정받아서 보상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 이걸 막 방해했다는 겁니다. 조직적으로요? 아니, 산재 신청을 방해했다고요? 네. 심지어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도 계속 일을 하라고 강요받았다는 거예요. 더 답답한 건 이런 환경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도 사업장 변경 허가를 못 받았다는 거죠. 아, 그 E9 비자 때문에 그런가요? 네, 현행 규정상으로는 사실상 사업주 동의 없이는 일하는 곳을 바꾸기가 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호이 씨를 그 열악한 환경에 그냥 묶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와,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었겠네요.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불리함 속에서도 진호이 씨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진호이 씨가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일자리를 잃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등록 체류자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을 한 거죠. 네. 자료에서는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용기가 정말 변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김달성 목사님이 지적하시는 그 내부 식민지 개념 있잖아요. 네, 그 개념이요. 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권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좀 착취당하기 쉬운 그런 구조,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나섰나요? 그냥 참고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그곳의 도움을 받았군요. 네,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작업을 거부하고 노동청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정서를 낸 거죠. 진정서를. 그런데 처음에는 노동청 반응이 좀 시원찮았다고요? 네, 좀 미온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료에서 명확한 이유는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담당자가 너무 바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이해나 개입 의지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센터 자원봉사자분이 진호이 씨랑 직접 같이 가서 노동청에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점이에요. 직접 동행해서요? 네. 단순히 그냥 진정서만 내고 끝난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관리감독을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냐?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거죠. 문제를 더 크게 본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또 경인일보나 한겨레 신문 같은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컸군요. 네. 특정 매체나 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알리는 전략이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말 여러 단계의 노력이 있었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진호희 씨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진호이 씨는 그토록 원하던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바로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지쳤으니까 몸이랑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는 휴식 기간도 가질 수 있었고요. 휴식 시간도요? 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는 변화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그 동료분들이 전해온 소식 말이죠. 그게 뭐였죠? 네. 진호이 씨가 떠난 뒤에 그 공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요? 어떻게요? 남아있던 동료들 말이 그 맨날 입버릇처럼 나오던 사장하고 한국인 관리자들 욕설 있잖아요. 네. 그게 싹 사라졌대요. 와, 욕설이 사라지고. 네.
그리고 그 지옥 같다던 기숙사 환경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아주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기숙사까지요? 세상에. 네, 이건 뭐 진호희 씨가 그렇게 싸우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결과를 보면서 선한 싸움 없이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사람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비록 그 사람은 떠났지만 남아있는 동료들의 노동 환경을 실질적으로 좋게 만든 아주 명확한 사례인 거죠. 아,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 해고나 추방 같은 개인적인 위험을 다 감수하고 한 행동이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뭐랄까 그 공동체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진호희 씨 이야기는 개인이 겪는 어떤 부동함에 맞서는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왜 진호희 씨 같은 이주 노동자들이 자꾸 비슷한 어려움에 반복적으로 처하게 되는 걸까? 네, 근본적인 문제죠. 그 배경에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는 건 아닐까?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내부 식민지 같은 개념이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타당할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진호희 씨의 이 선한 싸움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그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 같은 지원단체의 역할,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했잖아요. 네, 그 도움이 없었다면 그렇죠. 만약 그런 지원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 그리고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무엇이 더 필요할지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